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사팀 홍스택입니다. 오늘부터는 구글 태그 매니저와 구글 애널리틱스 4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잘 쓰고 있던 이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가 종료가 되고 이제 앱과 웹 동시에 트래킹이 가능한 GA4로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아무래도 뭐 이런 스크립트나 뭐 태그, HTML, 뭐 데이터 레이어 등등 기타 전산적인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생소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처럼 맡기면 알아서 데이터를 이제 대시보드에 딱딱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스크립트 삽입부터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지표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스스로 해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기 쉽게 구성해 놓는 이 과정을 여러 광고주님들께서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본 영상은 이제 구글 범용 사이트 태그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GTM 공통 스크립트로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GA4 범용 사이트 태그나 뭐 G태그, JS처럼 구글 애즈 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관련 영상이 좀 준비가 완료되면은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가장 먼저 이제 GTM이란 무엇이고 가장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GTM, 구글 태그 매니저죠. 구글 태그 매니저가 뭐냐면은 이제 웹사이트나 또는 이제 모바일 앱에서 이 태그라고 통칭되는 이 추적 코드 및 관련 코드 조각을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태그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태그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이 태그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이 태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그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서드 파티로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이제 보통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서드 파티란 이제 제3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광고 매체에서 도출되는 이제 각종 데이터들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같은 기준으로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측정해주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네이버, 뭐 구글, 메타, 페이스북 이런 좀 다양한 광고 매체 만약에 미디어 믹스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각 매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과 이제 지표가 있을 거잖아요. 네이버는 네이버 그 대시보드 상에 어떤 데이터 지표가 있을 거고 카카오는 카카오 모먼트 안에서의 그런 데이터 지표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각기 다른 기준과 지표가 있을 텐데 이러한 제각기의 데이터들을 이 서드 파티라는 제3자 트래킹 툴을 통해서 통일된 기준 및 지표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태그란 이러한 데이터를 이 서드 파티로 전달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서드 파티로 전달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데이터를 이 서드 파티라는 곳에서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 서드 파티에 맞는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태그라는 게 보통 이 꼬리표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정의해주는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태그란 이렇게 데이터를 서드 파티로 전달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이 데이터를 트래킹하기 위한 스크립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스크립트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구글 애널리틱스의 추적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의 공통 스크립트가 있죠. 그리고 뭐 메타는 뭐 메타 픽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데이터 세트로 바뀌었죠. 더 세트. 그리고 카카오도 뭐 카카오 픽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매체별로 제공해주는 각각의 이제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태그나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왜 이 구글 태그 매니저는 굳이 왜 써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많은 광고주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GTM을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실제로 그냥 GA4에서 제공해주는 범용 사이트 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구글 애즈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왜 굳이 구글 태그 매니저를 써야 하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추적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이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태그라고 불리는 범용 사이트 태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GTM 구글 태그 매니저 방식이 있습니다. 이 G태그 그 범용 사이트 태그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글로벌 사이트 태그라고 해서 gtag.js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구글 애즈나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제공하는 그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서 전환 데이터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각 전환이 발생되는 각 페이지에 이제 스크립트를 심게 되는데 홈페이지 상에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전환을 추적할 URL의 주소가 바뀌거나 아니면 전환 발생의 어떤 뭐 페이지 위치가 뭐 바뀌거나 뭐 그런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이 스크립트를 이제 수정하고 뭐 추가하고 제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좀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이제 GTM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GTM 다시 뭐 땡땡땡땡 하는 이제 그 GTM 속성 아이디를 갖는데 이 구글 태그 매니저 공통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뭐 우리의 뭐 전환값이 바뀌거나 뭐 페이지가 바뀌거나 할 때 그 사이트 내 자체 스크립트를 수정하실 필요 없이 태그 매니저 안에 이 태그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범용 사이트 태그보다 GTM 방식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이 구글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맨 처음에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구글 태그 매니저의 각 계정별 단위를 이제 보통 저희는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이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에 들어가시면은 이 GTM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계정들이 쭉쭉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 계정 추가라고 있는데 계정 이름에 저희가 이제 구분하기 쉬운 이름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ANPM 글로벌로 할게요. 국가 한국이죠. 데이터를 구글 및 외부와 익명으로 공유 체크 안 해주셔도 됩니다. 컨테이너 이름 보통은 저희 그 메인 웹사이트 주소를 칩니다. 마이 사이트로 할게요. 저희가 이제 타겟 플랫폼이 웹이냐 앱이냐 아니면 뭐 서버 컨테이너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웹사이트 분석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앱이나 서버를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타겟 플랫폼은 이제 이렇게 웹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구글 태그 관리 서비스 이용 약관이 뜨는데 밑으로 쭉쭉쭉 내려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데이터 처리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 주시고 이해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글 태그 매니저에 대한 공통 스크립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까지 해주시면은 이 태그 매니저 세팅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 세팅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공통 스크립트가 이제 설치가 됐어요. 되고 난 이후에 태그 관리자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태그 관리자 속성 아이디가 있습니다. GTM WGG W8J2 이렇게 있죠. 그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구글 태그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태그 어시스턴트를 이제 누르시면은 설치된 태그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맨 밑에 구글 태그 매니저에 GTM WGG W8J2라고 이렇게 속성 아이디 값이 있죠. 이 아이디 값이랑 이 해당 아이디 값이랑 먼저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스크립트가 설치가 되었으면은 이 태그 어시스턴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 태그 어시스턴트는 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냐? 요 이제 크롬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면은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에서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태그까지만 검색을 하셔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 어시스턴트라고 딱 그 확장 프로그램이 뜹니다.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메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태그 어시스턴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Enable 한번 누르시고 새로 고침 한번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뜹니다. 메인 사이트 내에 설치된 이 스크립트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건데 총 4개의 태그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방금 설치한 구글 태그 매니저 이 스크립트 속성 아이디 값이랑 이 태그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속성 아이디
일치 여부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가 다 된 이후에, 그러니까 스크립트 설치가 다 된 이후에 이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눌러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그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저희 그 메인 사이트 URL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태그 어시스턴트 커넥티드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게 디버깅을 이제 하는 건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딱 그 메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 서머리 부분에 지금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면은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GTM WGG 이 속성 ID 값도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그 값이랑 일치하죠. 그래서 이 값이랑 그리고 이 값이랑 세 가지가 다 일치하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 공통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하고 뭐 트리거 설치하고 태그 설치하고 전환 그 잡히는 것까지 테스트를 하면은 GTM은 문제없이 이제 설치가 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이제 이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스크립트까지 어떻게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 4는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홍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홍승택입니다. 오늘은 GTM, GA4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이전 과정에서 GTM을 잘 생성을 했다면 이제는 GTM에서 설정할 수 있는 태그, 트리거,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GTM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 이 태그와 트리거, 변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데이터 유입에 따른 분석, 이 로직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M, 구글 태그 매니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개발자가 코드상에서 이벤트를 정의를 하고 발송하는 부분이 크게 줄어든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제공하는 관리 페이지에서 마케터가 직접 이벤트를 정의를 하고 발송 시점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구글 태그 매니저는 태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 태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서드 파티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태그라고 말씀드렸었죠. 즉 이 태그는 구글 애널리틱스 GA의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기능을 하는 코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TM을 정말 잘 사용하면은 이 다양한 태그들을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에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트리거고 하나는 변수, 이렇게 트리거와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그, 트리거, 변수,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죠. 그래서 이 트리거와 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좀 구글 태그 매니저의 좀 작동 원리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GTM은 쉽게 말씀드리면 태그를 사용해서 이벤트의 종류를 정의를 하고 트리거를 사용을 해서 이 이벤트가 언제 발송되는지에 대한 그 시점을 정의해주고 변수를 통해서 이 이벤트가 담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정의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트리거는 이벤트가 발송되는 시점 또는 조건 등을 이제 정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이벤트가 뭐 페이지 뷰가 딱 열렸을 때 전환으로 찍을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전환이 찍힐 건지 이런 어떤 이벤트가 발송되는 이 조건이 어떤 건지를 정의해주는 게 트리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트리거가 그 권총의 그 방아쇠를 이제 보통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아쇠를 당겨야지 이제 총알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의된 조건이 뭔가 딱 발동이 되었을 때, 파이어드가 되었을 때 이 태그가 작동을 하면서 아 이게 전환이야 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만드는 그 조건을 정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변수 같은 경우는 뭐 변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클릭, 뭐 엘레멘트, 뭐 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이벤트에 담길 데이터가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를 정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GTM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태그, 이 GA 데이터로 전송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코드, 이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벤트의 어떤 종류를 정의를 하고 이 이벤트에 이제 꼬리표를 다는 거죠. 이벤트의 종류를 정의를 하고 이 트리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이벤트가 언제 발송되는지에 대한 시점을 정의를 하고 변수를 통해서 이 이벤트에 담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정의한다 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GTM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컨테이너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생성이 완료됐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 태그 관리자의 이제 메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태그, 트리거, 변수 요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태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태그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글과 같은 어떤 그 서드파티의 정보를 전송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 이벤트라고 부르는 것과 조금 비슷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GTM은 이벤트 트래킹 기반이 아니라 이 이벤트 트래킹 관리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이벤트를 직접 받아가지고 이걸 저장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뿌리는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GTM에 연동된 다른 솔루션의 어떤 이벤트를 받아서 GA4나 뭐 그런 서드파티에 전달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의 이벤트에 어떤 거를 담을지 정하는 개념을 이제 태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태그들이 이렇게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태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성 태그, 구글 태그랑 뭐 이벤트 태그 등등이 있고, 뭐 전환 링커 이런 것도 있고, 뭐 구글 태그, 맞춤 HTML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그 정의를 해주는 태그라는 게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트리거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트리거 구성을 이렇게 누르면은 굉장히 다양한 트리거 유형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리거는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이 방아쇠를 당긴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 태그라는 총알을 언제 발사할지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아쇠를 뭐 당기는 시점을 뭐 회원가입을 완료했을 때나, 아니면은 뭐 클릭을 했을 때나, 아니면 상품 판매 완료 페이지가 딱 떴을 때나, 아니면 사용자가 스크롤을 좀 어느 정도, 어느 일정 퍼센트로 이제 내렸을 때 굉장히 이제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TM은 굉장히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트리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트리거들이 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면은 더 다양하고 좀 세밀한 시점에 이벤트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 페이지 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웹 브라우저가 해당 페이지를 로드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발동되는 트리거입니다. 말 그대로 딱 창이 열렸을 때 뜨는 그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뭐 돔 사용 가능도 있고, 뭐 동의 초기화, 창로드 초기화, 페이지 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돔 사용 가능 같은 경우는 뭐 브라우저가 페이지의 돔 렌더링을 모두 완료했을 때 발동되는 트리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 창로드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가 전부 다 로드가 되었을 때에 발동되는 트리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클릭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만, 뭐 모든 요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링크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모든 링크 클릭도 일부 링크 클릭 이렇게 있죠. 링크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링크가 딱 클릭될 때만 발동되는 트리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모든 요소 보시면은 요 모든 요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요소가 다 클릭이 되었을 때 발동되는 트리거입니다. 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 링크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모든 요소를 이 모든 요소를 트리거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수를 볼까요? 변수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수나 값 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값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GTM은 항상 이 변수들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트리거가 발동되는 시점을 컨트롤할 때도 사용이 되고, 이 GTM 내부에서 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값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GTM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기본 제공 변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뭐 유틸리티, 오류, 클릭수, 양식, 기록, 동영상, 뭐 스크롤, 공개 상태 등등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변수들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리퍼러, URL, 당사 쿠키, 데이터형 변수, 맞춤 자바스크립트 등등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변수가 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만 확인을 좀 하고, 다음 시간에 GA4 연동하는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이 GTM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태그, 트리거,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GTM에서 이제 태그, 트리거, 변수가 이제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것들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 GA4, 구글 애널리틱스 4 연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퍼포먼스 4팀 홍스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홍스택 대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 GTM에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태그, 트리거,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GA4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GTM에 연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대략적인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고객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은 이 안에서 고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뭐 세션을 열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세션에 얼마 동안 뭐 체류를 할 수도 있고, 버튼을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이 구글 태그 매니저 컨테이너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의해서 데이터의 종류가 정의가 되고, 트리거를 통해서 전하는 이벤트에 대한 조건이 성립이 되고, 태그를 통해서 이제 뭐 구글 애널리틱스 4와 같은 서드 파티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쓸 거니까 GTM에서 사전 정의된 태그를 통해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저희가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먼저 사용자가 있으면 광고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다 기록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광고를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 유입이 됩니다. 이거는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 웹사이트 유입 이후에 활동하는 모든 그 정보와 이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이 구글 태그 매니저에 기록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글 태그 매니저 컨테이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저희가 정했던 이 트리거에 부합하는 그 움직임이 있다면은 여기서 트리거가 발동이 되고 태그가 이제 발동이 됩니다. 태그가 발동이 되면서 이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에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전달받은 이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된 자료, 수치화된 데이터로 이제 보면서 저희가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더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 태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태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태그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코드인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서드파티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광고 성과 추적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종류로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 뭐 추적 코드, 범용 사이트 태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 공통 스크립트, 뭐 페이스북 픽셀 데이터 세트 등이 있고,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거와 변수로 구성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 4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글 애널리틱스 4 전용 태그를 이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4 태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구글 태그와 이벤트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름이 구성 태그였는데 지금은 이게 구글 태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태그와 이벤트 태그로 나뉘어지는데, 이 구글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이벤트에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모든 페이지에서 다 실행이 되고, 다른 구글 애널리틱스 4 그 이벤트 태그들보다 훨씬 더 먼저 선행돼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4 GA4 계정 정보를 넣는 것이 바로 이 구성 태그, 구글 태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배경, 도화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GA4의 이 이벤트 태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벤트를 커스텀해서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GA4 이벤트 태그입니다. 저희가 이 잡으려고 하는 전원 이벤트가 굉장히 이제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벤트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GA4 이벤트 태그이고, GA4 구성 태그의 매개 변수를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구체적인 이벤트를 정의하는 태그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예로 들면은 이 구성 태그, 구글 태그가 도화지였으면은 이벤트 태그는 뭐 물감 정도로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4 태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글 태그와 이벤트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이 GA4 계정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까요? 보통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은 크게 이제 계정, 속성, 보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GA4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가 빠지고 계정과 속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정과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접근하는 최상위 구성 요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사업자, 기업 단위로 이제 생성이 되고, 이 계정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당 최대 100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요 속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위 계정에 속해 있는 웹사이트별로 이제 생성이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URL 도메인 단위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속성 같은 경우는 그 GA 계정당 최대 50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정과 속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GA4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죠. 요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인데,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이벤트를 수집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수집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 자동 수집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사전에 수집된 이벤트는 우리가 자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사전에 이제 GA에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의대로 뭐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없고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향상된 측정 이벤트입니다. 향상된 측정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GA4에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 아까 제가 자동 수집 이벤트라고 그랬죠? 이 자동 수집 이벤트를 이제 뭐 껐다가 켰다가 활성, 비활성화 선택이 가능합니다. 비활성화 가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맞춤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맞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뭐 이런 뭐 업종 홈페이지에서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추천 이벤트 등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특정 업종에 맞춰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자동으로 추천 이벤트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에서 추천해주는 이 맞춤 이벤트를 통해서 생각보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고객들의 행동이나 이벤트를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마케팅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향상된 특정 이벤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뭐 페이지 조회, 뭐 스크롤, 이탈 클릭, 사이트 검색, 동영상 호응, 파일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GA4 계정을 만들면서 디폴트로 켜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비활성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활성화된 상태로 놔두셔도 크게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GA4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실제 계정은 어떻게 만들고 GTM하고는 좀 어떻게 연동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계정을 만들어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애널리틱스를 만들 수 있는 이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측정 시작을 눌러 주시고요. 먼저 가입부터 해야겠죠. 계정 이름은 이제 저희의 보통은 이 사업자명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MPM 글로벌로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쉬운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정 이름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보시면 계정 데이터 공유 설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구글 제품 및 서비스만 체크해 주시고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 주시고, 속성 이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URL 도메인 이름을 자주 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ampm global.co.kr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보고 시간대는 저희는 대한민국이죠. 한국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통화도 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은 다음까지 눌러주시고, 이제 기화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데서 막 엄청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업종 카테고리에 우리 업종이 뭐였더라, 우리가 비즈니스 규모가 몇 명이었더라, 이거 작게 쓰면은 뭔가 막 자금으로 체크하면은 막 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희 업종에 맞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사실 그냥 저희 광고 목적에 맞게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런 부분에서 크게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드 생성을 하시고 만들기, 그래서 이제 동의합니다까지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이러면은 이제 데이터 수집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GA4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UA랑은 좀 다르게 이제 웹사이트랑 이 안드로이드, iOS 이런 앱 같은 이 플랫폼도 이제 함께 동시에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웹 쪽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스트림 설정에서 웹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web.co.kr amp 이렇게 스트림 이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보시면 여기 향상된 측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페이지 조회, 스크롤, 이탈 클릭, 사이트 검색, 뭐 동영상 호응,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있죠. 사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걸 딱히 굳이 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스트림 만들기까지 눌러주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웹 스트림 세부 정보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요 측정 아이디입니다. 요걸 일단 복사를 해둘게요. 메모장을 키셔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측정 아이디 확인했고, 저희 스트림 URL 이상 없고, 스트림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 향상된 측정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일단 이 창은 종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까지 눌러주시면은 이제 계정 및 속성이 생성은 완료가 되었고, 이 속성에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까지 최대 이제 한 이틀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까지 이제 걸릴 수 있는 점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A4 계정은 생성을 했으니 이제 이 GA4 계정과 GTM 컨테이너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럼 GTM으로 들어가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그 GTM 컨테이너를 만들면은 이제 요 메인 화면이 이제 뜨죠. 여기서 이 변수를 클릭을 해줍니다. 변수를 누르시면은 위에 기본 제공 변수가 있고 밑에 이제 사용자 정의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사용자 정의 변수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이 변수 구성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에 쭉쭉 내리시면은 이 상수가 있습니다. 요 상수에 아까 저희가 그 GA4에서 복사했던 그 스트림 ID 값 있잖아요. 요 값.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이름은 이제 뭐 GA4 구성 태그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 상수 변수에 이제 우리 GA4 구성 태그라는 이 스트림 아이디를 이제 입력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거를 들어가 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관리하던 그 계정의 그 컨테이너여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보시면은 이 트리거 구성에 기본적으로 이제 올 페이지 트리거가 그 등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면은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모든 페이지 뷰, 그래서 페이지 뷰로 한 다음에 여기에는 뭘 넣을까요? 올 페이지 뷰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거까지 이제 그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태그를 눌러주신 다음에 태그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트리거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요 올 페이지 뷰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올 페이지스가 등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트리거를 선택을 누르시면은, 그래서 요 올 페이지스를 누르고, 그리고 태그 구성에서 보시면은 추천해죠. 구글 애널리틱스, 뭐 구글 애즈, 구글 태그 여러 가지가 있죠. 요 구글 애널리틱스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 태그와 구글 애널리틱스, GA4 이벤트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요 구글 태그가 이전에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성 태그라는 건데, 요 구글 태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구글 태그 이렇게 눌러주시고, 밑에 보시면은 요 태그 아이디를 넣는 빈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요 배터리 블럭 같이 생긴 요 더하기 모양을 누르면은 이 아까 저희가 추가했던 이 변수들이 쫙쫙 나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요 GA4 구성 태그라는 그 변수를 이제 추가를 했었죠. 이 구성 태그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GA4 구성 태그 구글 태그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변수에서 이제 상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에 GA4의 그 ID 값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트리거에다가 이제 아까 저희가 올 페이지 트리거를 넣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록되어 그 스크립트가 삽입되어 있는 저희 메인 페이지가 있을 텐데, 이 메인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에 발생되는 이 활동들을 우리가 이제 이벤트로 체크를 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지금 트리거에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태그에서 이 모든 페이지에서 그 감지된 이 모든 활동들을 이제 태그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GA4로 이제 넘길 거야 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태그까지 등록이 되었으면은 이제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게시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작업 공간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저희의 이제 메인 사이트 URL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요 뒤에 GTM 언더바 디버그라고 뜹니다. 지금 이제 그 구글 태그 매니저 안에서 지금 저희가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 메인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미리 보기를 눌렀던 요 태그 어시스턴트 커넥티드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었다라고 뜨죠. 그래서 계속을 누르시면은, 자,
보시면은 저희가 저희 컨테이너 이 아이디가 있죠. 이 아이디 밑에 이 웹사이트로 이 메인 사이트로 딱 들어갔을 때 사이트 내에서 이제 발생되었던 모든 움직임들이 이 서머리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희 GA4 구글 태그라고 이제 태그 다한 게 있었잖아요. 구성 태그. 저 지금 올 페이지로 이제 트리거를 잡았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이 구글 태그가 이제 파이어드 됐다. 태그가 발동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그 자체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발동이 되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GA4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이제 왼쪽 탭에 보시면은 관리를 눌러주시고 밑에 쪽 보시면은 요 디버그 뷰라고 있습니다. 디버그 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요 태그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들어온 요 웹사이트에 대한 이 정보가 여기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4시 38분 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 소스에 보시면은 태그 어시스턴트 구글.com으로 이제 구글 태그를 통해서 들어온 요 페이지 뷰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태그 관리자에서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유입이 됐으면은 이게 유입이 잘 되었는지 이 GA4 디버그 뷰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스 부분에 태그 어시스턴트.google.com이라고 잘 떴으면은 이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연동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GTM과 이제 연동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요 뭐 클릭 이벤트나 아니면 뭐 페이지 뷰 이런 이벤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퍼포먼스 사팀 홍스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사팀 홍스택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전 시간에서 첫 번째로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GA4 계정을 만들고 GTM과 GA4를 연동하는 작업까지 순조롭게 완료가 되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이러한 작업들을 토대로 기본적인 전환값이나 이벤트 등을 본격적으로 설치해서 추적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전환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고서 진행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벤트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전환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전환, 컨버전이라고 하죠. 이 컨버전이라 불리는 이 단어는 사실상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히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광고주가 광고를 하면서 원하는 방문자의 행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세팅을 하고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제 유입될 이 랜딩 페이지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저희 이제 그 랜딩 페이지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입 이후에 방문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내 광고 목표 KPI를 달성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전환 목표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목표 등의 수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무조건 구매나 결제가 이루어져야 전환이 아니겠죠. 보통 이제 조금 광고주님들한테 이제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끔 물어보면은 전환? 그거 그냥 물건 사는 거요, 구매요, 뭐 문의 남기는 거요를 전환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이런 구매나 뭐 이런 결제가 전환이라고 얘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지. 우리가 쇼핑몰을 이제 운영을 한다면은 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이제 결제가 되어야지 구매 전환으로 잡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전환을 많이 잡기는 하는데 가끔가다 이런 장바구니 상품을 담는 횟수 뭐 이런 거를 이제 전환 이벤트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매 이전에 뭐 회원가입 수를 이제 전환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머스 업종 이외에 뭐 예를 들면은 분양 광고나 병원 광고의 경우는 보통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현장 결제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업체에서는 구매 전환보다는 구매를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데는. 그래서 구매 전환보다는 뭐 전화 상담이나 뭐 문의 등을 남기게끔 하는 전환 이벤트를 이제 체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웹사이트의 문의를 이제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뭐 연락처 정보 등을 남기면은 이제 해당 업체에서 그 DB 정보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가망 고객을 이제 실제 유의미한 고객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향상시키는 뭐 그런 DB 광고도 이제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뭐 공익 광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광고는 뭐 매출이나 상담 문의보다는 단순히 해당 광고를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서 이런 정보를 좀 알리는 용으로도 전환을 측정하는가 하면은 뭐 이런 UAC 앱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앱 설치를 뭐 전환 목표로 잡고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SNS 광고 같은 경우는 뭐 페이지의 좋아요나 뭐 팔로우 수와 같은 어떤 그런 참여도 증대와 같은 목표로 잡고서도 이제 전환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한 이후에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 목표 설정입니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사실상 목표 없이 광고를 돌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 구매인지 뭐 트래픽인지 DB 문의를 받는 건지, 그리고 뭐 그 후에 뭐 구매는 이제 로아스 몇 % 이상을 뭐 달성을 해야 뭐 뺄 거 다 빼고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는지, 뭐 DB 문의를 받는다면 목표로 하는 DB당 단가는 얼마인지, 이 DB 하나를 받기 위해서 나는 광고비를 얼마큼 쓸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광고주님들 보면은 뭐 그냥 광고 뿌려서 뭐 매출 많이 나오면 좋은 거지 뭐 목표가 뭐 별거 있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는 진짜 목표 없이 배를 타고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한 광고 목표 하에 광고 집행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전환 데이터는 어떤 지표인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환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이제 전환 데이터 지표를 설정을 해야죠. 유입 이후에 사람들이 페이지를 얼마큼 봤는지 그 페이지 뷰를 전환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버튼을 클릭하는 그 클릭 수로 잡을 건지, 뭐 스크롤을 몇 %로 이제 내렸을 때를 이제 목표로 잡을 건지, 이 목표 값을 어떤 것으로 할지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이나 구매 전환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전자상거래라는 부분은 이제 같이 설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 데이터 레이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외주사의 도움을 쓰시거나 뭐 개인이 설치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외부 업체나 프리랜서 맡기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전환 설정까지 이제 완료를 했으면은 이제 데이터 추적을 위한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야겠죠. 스크립트 설치. 자, 이게 또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몇몇 이제 좀 광고주님들의 실제 사례이긴 합니다. 실컷 목표 설정 다 했고 전환 목표까지 다 설정했더니 근데 우리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라고 하면은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아니면은 뭐 스크립트 설치 뭐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뭐 웹페이지 관리자가 뭐 연락이 두절돼서요 뭐 스크립트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컷 목표 설정 다 하고 전환 목표까지 다 설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사실상 이런 전환 목표나 이런 GTM, GA4를 활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랜딩 페이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랜딩 페이지 확인, 스크립트 설치.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스크립트 설치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카카오, 뭐 오픈 채팅, 아니면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것처럼 좀 자체적으로 소스를 만질 수 없는 플랫폼의 경우는 이 스크립트 작업이 어렵다는 점, 이에 따라서 전환 데이터 지표나 이런 것들도 좀 GA4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DB 업종 광고에 더 적합한 내용일 수 있는데, 완료 페이지가 있는가입니다. 완료 페이지 유무. 저희가 이제 그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진행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구매 전환을 목표로 잡고서 데이터를 확인을 할 거야 라고 이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용자가 이제 뭐 구매를 했고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구매 완료 페이지가 따로 있다면, 이 페이지는 이제 구매를 완료한 사람들한테만 보이겠죠. 그 뭐 상품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그렇다면 이 페이지가 딱 떴을 때, 파이어드 됐을 때 구매 전환을 카운팅 하면은 구매 건수가 몇 건이 발생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회원 가입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 구매 완료 페이지처럼 회원 가입이 딱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딱 그 고유의 페이지가 딱 뜬다면은, 이 페이지가 딱 떴을 때를 이제 회원가입이 딱 완료됐을 때만 이제 이 페이지가 뜰 거잖아요. 그래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을 때만 이 페이지가 뜰 테고, 이걸로 이제 회원가입을 몇 명이 했는지에 대한 이 전환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값 측정을 위해서 이 완료 페이지, 땡큐 페이지의 유무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만약에 완료 페이지가 없다면,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혹가다 이제 회원가입을 했는데 이런 완료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이렇게 팝업으로 뭐 축하합니다, 뭐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팝업으로 뜨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별도의 고유 완료 페이지가 없다면은
이럴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클릭 이벤트로 전환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료 페이지가 없다는 거는 이거를 이제 고유 값으로 잡을 수 있는 도메인 자체가 없다는 거니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상담 문의 신청하기 그 버튼을 딱 클릭을 했을 때 이 클릭 값을 이제 그 전환 이벤트로 이제 잡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뭐 회원가입 신청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니면은 뭐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뭐 아니 뭐 네이버 페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를 이제 전환 이벤트로 잡고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 뷰로 잡고 완료 페이지가 없으면 클릭 이벤트로 전환을 측정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클릭 이벤트로 전환을 측정했을 때는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회원 가입을 하려고 이제 그 버튼을 딱 클릭을 했어요. 그러다가 취소하고 다시 클릭을 해도 이거는 이제 전환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게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이제 전환으로 잡기로 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취소했다가 다시 클릭을 해도 동일한 사용자인데도 전환은 2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릭 이벤트로 전환을 측정할 때는 조금 이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측정될 수도 있다는 점 또 이제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전환에 대해서 이제 이 이벤트를 잡기 위해서 좀 어떠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완료 페이지가 있을 때 페이지 뷰로 전환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 완료 페이지가 없을 때는 그럼 또 클릭 이벤트로는 전환 값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퍼포먼스 4팀 홍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4팀 홍승택입니다. 저희는 이전 시간에 첫 번째로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구글 애널리틱스 4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구글 태그 매니저와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연동하는 작업까지 순조롭게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파헤쳐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이러한 작업들을 토대로 기본적인 이 전환 값이나 이벤트 등을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서 추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릭값 이벤트 잡는 방법부터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 버튼 클릭 이벤트를 좀 어떤 경우에 잡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우리 이 해당 어떤 버튼에 대한 그 클릭값 자체가 이 클릭값이 너무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그렇게 이벤트를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 광고 목표는 진짜 딱 클릭으로만 전환 이벤트를 잡을 거야 라는 경우에도 뭐 물론 클릭 이벤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클릭 이벤트를 전환 목표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페이지 뷰의 부재, 그 완료 페이지죠. 완료 페이지가 이제 없는 경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의 상담 문의, 뭐 DB를 받는 그런 뭐 분양 업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예를 들어볼게요. 고객들이 이제 상담 문의를 남겼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뭐 문의 내용을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오가닉 영역에서 들어온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가 어렵겠죠. 광고를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로 유입이 되었고, 유입된 그 사용자들이 상담 문의를 남겼을 때 이 CPA나 뭐 DB당 단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문의를 남긴 성과 측정을 위해서 이제 완료 페이지의 어떤 URL, 도메인 주소 등을 이제 페이지 뷰 이벤트로 잡아서 이제 성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페이지가 따로 없고 뭐 이렇게 이제 팝업 형태로만 이렇게 뜬다면은 이거는 이제 페이지 뷰로 잡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버튼 클릭으로 이제 전환값을 잡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페이지 뷰로 잡을 때보다 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지만 뭐 아예 성과 측정이 안 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스크립트 삽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게 스크립트 삽입 자체가 불가능한 페이지로 이동이 될 때는 이 경우에도 좀 어쩔 수 없이 버튼 클릭 이벤트로 잡게 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네이버 페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매 전환을 이벤트로 측정을 할 때는 이 결제 완료 페이지 뷰로 이제 구매 건수를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자상거래를 설치를 해가지고 뭐 구매 금액, 뭐 배송료, 아이템 뷰 등을 이제 GTM에서 GA4 읽을 수 있는 이 데이터 레이어 형태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누르면은 바로 그 네이버의 하위 페이지로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별도의
별도의 스크립트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래 이 네이버 페이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는지나 좀 보자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환 이벤트를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클릭 이벤트는 전환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태그 매니저 그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이제 클릭 이벤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클릭과 관련된 클릭 관련 변수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릭 변수 값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클릭이 이제 이벤트다라는 이 트리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거가 발동되었을 때 GA4로 이제 데이터로 넘길 수 있는 이 태그, 이벤트 태그죠. 이벤트 태그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벤트가 잘 찍혔는지 GA4에서 디버그 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GA4에서 전환값을 확인을 하면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과정으로 클릭 전환 이벤트를 잡게 되는데, 사실 클릭 이벤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클릭과 관련된 변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CSS 선택 도구 일치 변수 값으로 이제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클릭 엘리먼트나 클릭 클래스 등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보시면은 더 쉽게 설치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클릭 이벤트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 구글 태그 관리자 GTM 이 메인 화면에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변수 트리거 태그가 이렇게 있죠. 일단 저희가 이제 잡으려고 하는 값은 한번 볼까요? 이제 판매하고 있는 만약에 우리 쇼핑몰이 있다 하면은 쇼핑몰에서 이 구매하기 버튼을 이제 소비자들이 몇 번이나 클릭을 했는지 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굳이 바로 구매뿐만 아니라 장바구니나 찜하기, 네이버 페이 구매 버튼처럼 이렇게 각각의 버튼을 얼마큼 클릭을 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바로 구매 버튼을 사람들이 몇 번이나 클릭을 했는지에 대한 전환값 측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 이제 태그 관리자에서 이제 메인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변수 트리거 태그가 있는데, 가장 먼저 변수부터 좀 정의를 해주도록 합니다. 클릭과 같은 경우는 이제 GTM에서 기본 제공 변수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구성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본 제공 변수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이제 클릭 값에 대한 이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클릭 수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거 선택하고 안 하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더 추가를 한다고 해서 뭔가 더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클릭수 구성되어 있는 이 변수들은 모두 다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 보시면은 클릭 클래스, 엘리먼트, 아이디, 타겟 여러 가지가 있죠. 변수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기 버튼에 대한 변수 값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태그 관리자에서 요 미리 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 URL 입력해 주시고 커넥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연결된 이 페이지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상품 하나를 이제 예를 들어 클릭을 하고 이 상품에 대한 이 바로 구매 버튼에 대한 변수 값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가격 정보가 없거나 옵션이 선택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팝업 창이 뜨죠. 이 미리 보기 이제 화면에서 이제 컨티뉴를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상품까지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구매하기 버튼까지 이제 클릭을 한 전반적인 유입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이 서머리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27번 클릭을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변수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클릭 버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는 클릭 클래스로 한번 전환 이벤트를 잡아볼게요. 클릭 클래스 부분에 이제 btn 언더바 add 언더바 order 요 문구를 복사를 해줍니다. 요 데이터 영역 변수에서 이 btn add order라는 이 클릭 클래스 값이 이제 뜨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트리거로 이제 발동을 하게 되고 이제 전환 값으로 잡을 거야 라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태그 관리자에 가셔서 이 트리거를 눌러줍니다. 이건 제가 기존에 이제 등록을 다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에서 트리거 구성을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뷰, 클릭, 사용자 참여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클릭에서 모든 요소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 클릭 하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그 등록한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뭐였죠? 클릭 클래스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포함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복사했던 이 변수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매 완료,
구매하기 버튼 정도로 이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저장까지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태그 새로 만들기를 눌러 주시고, 이제 트리거는 아까 저희가 그 버튼 클릭 값을 잡았던 요 btn add order로 트리거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태그 구성은 저희가 이제 특정 클릭에 대한 어떤 이벤트 태그를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 누르신 다음에 애널리틱스 GA4 이벤트까지 눌러주시고, 요 측정 아이디, 이전 시간에도 저희 그 측정 아이디를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요 측정 아이디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요 구글 애널리틱스 들어가셔서 요 관리 왼쪽 탭에 요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스트림을 눌러주시고, 데이터 스트림에서 저희가 등록한 이 데이터 스트림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측정 아이디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에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에서 구글 태그가 발견됨이라고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GA4 버튼 클릭으로 할까요? 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 추가 눌러주시고 버튼 클래스로 등록해 주시고, 요 이제 값 부분에 이 이제 더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등록했던 이 변수 있죠? 클래시스 이 변수를 클릭을 해 주시고 이제 저장까지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이 이제 다 되었으면은 이 제출까지 꼭 눌러 주셔야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제출까지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출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태그가 발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태그 관리자에서 다시 미리 보기 눌러주시고, 그래서 커넥트 그러면은 저희 이제 메인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 눌러주시면은 이제 구성 태그 정상적으로 발동되는 거 이제 확인됐죠. 이제 여기서 이제 상품 하나를 예를 들어 눌러 볼게요. 우리는 이 바로 구매 이 버튼에 대한 이제 클릭 값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바로 구매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팝업이 뜨겠죠. 자, 보시면은 저희 아까 그 등록했던 GA4 버튼 add order가 정상적으로 이 fired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그가 정상적으로 이제 발동이 되었고, 이제 이 해당 데이터는 GA4로 이제 넘어간다. 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태그가 발동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은 클릭 이벤트 태그를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클릭 값, 이 클릭 버튼에 대한 그 고유의 변수 값을 확인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클릭 이벤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릭 이벤트는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페이지 뷰에 대한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사팀 홍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홍승택 대리입니다. 저희는 이전 시간에 첫 번째로 GTM에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GA4 계정을 만들고 GTM과 GA4를 연동하는 작업까지 순조롭게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파헤쳐보고 바로 전 시간에는 이 클릭 이벤트에 대한 전환값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완료 페이지가 있을 때 이 완료 페이지에 대한 전환값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상담 문의나 온라인 예약 문의 등을 받을 때 이 전환 측정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우리 전환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 요긴하게 쓰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는 이 완료 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제 없을 경우에는 전환값을 클릭값으로 잡는다까지 이제 알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클릭값에 대한 전환 이벤트는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 완료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값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완료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완료 페이지에 대한 이제 페이지 뷰에 대한 이제 전환 이벤트를 보통은 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완료 페이지의 고유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 그 마더 도메인 뒤에 붙는 이제 여러 가지의 서브 도메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이 완료 페이지의 이 서브 도메인 값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단 이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는 다른 페이지의 어떤 도메인과는 중복되지 않는 이 완료 페이지만의 이제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이 값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대한 조회, 이 상품을 사람들이 얼만큼 보는지에 대한 그 상품 조회를 만약에 이 전환 페이지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도메인이 있다 칩시다. 요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이제 해당 페이지로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보면은 이 상품이 이렇게 있고 이 상품에 대한 뭐 구매, 뭐 네이버 페이 구매와 같은 이런 구매 페이지가 있는데 이 상품을 사람들이 얼마큼 조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라는 식으로 이제 전환 이벤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회원가입도 마찬가지고 뭐 상담 문의 완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완료 페이지든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든 이 고유의 그 도메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유의 도메인 값 여기 보시면은 이 co.kr까지는 이제 이 사이트의 메인 마더 도메인이고 요 뒤에 굿즈서부터 이 000021까지는 이 상품 페이지가 갖는 이 고유의 URL이기 때문에 이 고유한 이 URL 값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확인이 되었으면은 두 번째로 이제 GA4에서 이벤트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상품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뷰 아이템이라는 이벤트 네임을 갖습니다. GA4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벤트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GA4 추천 이벤트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만약에 저희가 뭐 상담 문의나 뭐 회원 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계정에 가입할 때 라는 트리거 되는 시점에 이 사인업 이벤트를 보통 주로 쓰기는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조회할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이 이벤트 특정 상품을 조회할 때에 대한 이벤트를 잡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뷰 아이템이라는 이벤트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특히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상품을 이제 구매가 완료되었을 때에 이 펄처스 값을 이벤트 값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벤트 이름을 설정을 해주실 때는 구글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추천 이벤트에 대한 이름을 보통은 쓰기는 하는데 물론 이 이벤트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편의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이벤트 이름들을 사용을 했을 때 뭔가 좀 연동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 이벤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예로 들어서 이제 장바구 이 상품을 조회할 때의 이 뷰 아이템이라는 이벤트 이름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설정에서 이벤트 이름도 이렇게 뷰 아이템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TM 내에서 이제 설정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GTM 내에 구성되어 있는 변수, 트리거, 태그 등을 통해서 이 URL 값에 대한 그 정의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완료 페이지의 고유 값을 확인을 했을 때 이 URL 붙는 이 서브 도메인 이 조회가 됐을 때, 페이지 뷰가 딱 됐을 때 이제 전환으로 측정을 할 거야 라는 트리거도 이제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트리거가 이제 발동이 되었을 때 이거를 이제 전환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이벤트로 GA4에 보낼 수 있는 이제 태그 부분도 같이 정의를 해줘야겠죠. 설정이 다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디버깅을 통해서 우리가 태그가 정상적으로 파이어드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완료 페이지의 고유값, 요 상품 조회를 어떤 식으로 전환 이벤트를 잡는지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예시로 상품 조회 URL로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이게 꼭 상품 조회가 아니라 만약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그 완료 페이지가 따로 있다 아니면은 상담 문의가 완료되었다는 그 완료 페이지가 따로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완료 페이지에 이 고유한 매개 변수를 사용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료 페이지의 고유 값은 확인을 했죠. 요 메인 도메인 뒤에 있는 요 굿즈서부터 이 상품 번호 100021까지에 대한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고유 값을 확인을 했으니 이제 GA4 이벤트 설정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GA4로 들어가 봅시다. GA4에서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관리에서 이벤트 부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벤트에서 이벤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요건 제가 미리 좀 해놨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맞춤 이벤트 이름은 뷰 아이템으로 돼 있죠.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상품을 조회할 때에 이 이벤트 이름 뷰 아이템을 쓸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이름은 뷰 아이템이고 이 다음에 이제 일치 조건으로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완료 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전환 이벤트를 잡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 네임. 우리가 아까 방금 맞춤 이벤트 이름 설정을 했죠. 이벤트 이름은 이 뷰 아이템이라는 이 맞춤 이벤트가 같을 때의 이제 조건으로 하나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로케이션입니다. 페이지의 어떤 그 위치에 대한 URL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요 고유 도메인을 이렇게 정했었죠. 그래서 페이지 로케이션은 연산자는 포함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URL이 포함이 되었을 때를 이제 이벤트로 잡을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네임은 뷰 아이템이고 페이지의 로케이션은 우리가 아까 잡았던 요 고유값으로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뷰 아이템이 뜨고 회원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가입은 제가 그 별도로 그 뽑아놓은 건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맞춤 이벤트 이름을 회원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인업이 될 수도 있겠죠. 사인업을 해주신 다음에 이벤트 네임은 똑같이 사인업을 해주시고 페이지 로케이션은 요 회원가입 완료 같은 경우는 그 메인 도메인 뒤에 멤버 조인 OK PHP라는 요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에 고유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로케이션은 연산자 포함을 하신 다음에 이 멤버 조인 OK.php를 등록해 주신 다음에 저장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 이벤트가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까지 설정해 주신 다음에 보통 한 이제 데이터 연동되는 데까지는 하루 정도가 이제 걸립니다. 하루 정도 뒤에 이 디버그 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연동이 이제 제대로 되면은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펄처스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환 이벤트 요 초록 색깔 깃발로 아까 저희가 설정한 요 이벤트 값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GA4에서 이벤트 설정까지 완료해 주셨으면은 이제 태그 관리자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태그 관리자까지 들어오셨으면은 순서대로 변수, 트리거, 태그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변수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정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완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뷰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전환 이벤트를 설정을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구성해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있고, 뭐 페이지 URL, 호스트 네임, 패스, 리퍼러 값이 있죠. 다 추가해 주십니다. 다 추가를 해주시고 보통은 URL 또는 패스를 주로 쓰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그 URL에 대한 고유값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페이지 URL로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변수를 등록을 해주시고 트리거로 들어가 주십니다. 트리거는 이벤트가 발동되는 조건을 정의하는 거라 했어요. 트리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트리거 구성에서 보시면은 페이지 뷰에 뭐 돔 사용 가능, 동의 초기화, 창로드 초기화, 페이지 뷰 이렇게 있죠. 페이지 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그 유입이 되었을 때 페이지에 딱 유입이 되었을 때를 이제 페이지 뷰라고 봅니다. 창로드 같은 경우는 페이지의 유입 이후에 이제 뭐 그런 스크립트나 뭐 이미지 등이 모두 로드가 되었을 때를 이제 창로드로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돔 사용 가능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그 포괄적인 개념이 이제 페이지 뷰이기 때문에 보통은 페이지 뷰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유효형은 페이지 뷰로 잡고 트리거는 다음에서 실행됩니다 해서 일부 페이지 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등록한 변수들 중에서 페이지 URL이 있었죠. 페이지 URL 등록하고 포함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잡았던 이 페이지 고유값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 특정 상품에 대한 상품 조회 페이지로 잡을게요. 이게 만약에 뭐 회원가입이면은 뭐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로 잡으셔도 되고 뭐 구매 완료 페이지면은 구매 완료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샵 1로 할게요. 상품 조회 페이지 샵 1서 저장까지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은 트리거가 구성이 되었으니 다음에는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이제 구성 태그, 구글 태그는 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트리거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상품 조회 페이지 샵 1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태그 구성 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한 이제 이벤트가 발동되었을 때의 태그를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천의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GA4 이벤트가 있죠. 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측정 아이디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측정 아이디 조회하는 방법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GA4에서 관리에서 데이터 스트림에서 등록된 데이터 스트림을 누르시면은 측정 아이디 조회가 된다고 했죠.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태그가 설치가 되었다면은 이 컨테이너에서 구글 태그가 발견됨으로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뜹니다. 이벤트 이름은 아까 뷰 아이템이었죠. 뷰 아이템. 이거 이제 매개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그 GA4에서 추가했던 것과 동등하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네임에서 뷰 아이템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페이지 로케이션. 아까 저희가 추출했던 고유값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트리거는 상품 조회 페이지 샵 1, 아까 저희가 등록한 페이지 뷰 트리거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상품 조회 태그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자, 저장까지 됐으면은 이제 태그까지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미리 보기를 눌러주십니다. 자, 컨티뉴를 눌러주시고, 일단은 지금 메인 그 사이트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구성 태그는 정상적으로 파이어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저희가 등록한 상품 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자, 이 해당 상품에 들어오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등록한 요 고유값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보니까 자, 여기 상품 조회 태그, 아까 저희가 등록한 태그가 정상적으로 파이어드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태그는 일단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 이 트리거를 설정을 할 때 페이지 URL을 이제 변수로 설정을 했는데, 페이지 URL 말고 페이지 패스도 있었죠. 이 해당 페이지에 페이지 패스를 보고 싶어 라면은 페이지 URL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거다 쓸 수 있으니까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페이지 패스 같은 경우는 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여기 22번 컨테이너 로디드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떠 있죠. 여기서 변수 부분 눌러줍니다. 보시면은 여기 페이지 URL 위에 페이지 패스가 있습니다. 요 페이지 패스로 트리거를 잡아주셔도 돼요. 페이지 패스를 잡아주셔야 되고, 페이지 URL도 잡아주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패스부터 URL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거를 잡아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디버그 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이벤트 설정까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뒤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초록 색깔 깃발 모양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료 페이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전환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까지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홍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